교과서 89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 정부가 무너지고 박정희 정부가 성립되며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5.16 군사정변과 민주화운동의 성장. 자, 학습 목표 5.16 군사정변부터 유신체제까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거죠.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자, 196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9년에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선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게 되고요. 직후인 1972년에는 드디어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엄청난 독재를 하게 되죠. 자, 박정희 정권은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군사정부, 헌정을 중단하고 군인 통치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3년까지. 자, 그 다음에 1963년부터 유신헌법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자, 우리가 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1960년대 박정희가 했던 대표적인 일들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부 1961년 5월 16일 장면정부가 수립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이 반공과 경제 재건을 혁명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혁명이라고 했죠.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5.16 군사정변. 자, 이게 이제 박정희의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군사정변을 일으켰을까?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경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군비 감축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러면서 군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 중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 사관학교 동기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군사정부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국회를 다 해산하고 국회까지 전부 해산을 하고 자,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 박정희 군정부 시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구는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였습니다. 만들어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이라고 하는 거 군인이 정치하는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대통령 중심제로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고 자, 원래 내각책임제도 하에서 대통령 중심제도로 헌법을 개정하고 이어 대통령의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이 된 거죠. 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거액의 차관과 그 다음에 무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학생과 시민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우리 사과도 받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거죠. 전국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 자,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체결된 조약의 이름을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합니다. 체결을 강행하여 일본으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제공받았다. 이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 제대로 우리가 사과를 받지 못하고 또 개인들이 받아야 될 청구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일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요인으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결국 두 나라의 관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된 것이죠. 한편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자, 당시에
베트남에서도 이제 뭐 냉전이죠.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베트공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공산군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는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청년들의 희생이 커지게 되자 미국 내에 굉장히 여론이 악화가 되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고자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에게 베트남 참전을 우리 정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군의 참전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공 연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쟁 기간 중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한국 상품이 수출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되었다. 우리에게 이제 베트남 파병을 요청했던 미국은 한국 정부하고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의 군 장비를 모두 현대화해 주겠다고 하는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베트남 전쟁에서 수익 사업을 해도 좋다. 베트남 특수를 누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 허용이 있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엽제 문제, 거기 베트남 그 밀림 속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뭐 도저히 이 베트공들의 그 게릴라 전을 이겨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나무를 전부 녹게 만드는 밀림의 그 정글의 나무 이파리들을 전부 녹아내리게 만드는 아주 그 독초를 거기에 뿌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그 독초를 맞게 되면서 결국 유전병 같은 것까지 얻게 되죠. 이걸 고엽제라고 합니다. 또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여성들과 살림을 차리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고 자식까지 낳고 그냥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한국인 2세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박정희 군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반공과 경제 재건 두 가지가 혁명공학이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대통령 중심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던 60년대에는 그 두 가지를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우선 첫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베트남 파병, 그리고 뒷장에서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박정희가 4년간 두 번 대통령을 한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개헌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군사정부의 혁명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반공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국가 정책의 근본 방침으로 삼고 반공 태세를 강화한다.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힘을 기울인다.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온 힘을 집중한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이 세력이 내세웠던 명분 두 가지죠. 반공과 경제 재건 그리고 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89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